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 시간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 상담학 부분입니다. 직업상담 실무론 한 권이긴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상담학 부분, 심리학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직업상담론, 상담학론에 해당되는 교재 위치는 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6페이지. 2차 시험은 우리가 이제 기재하고 암기해서 쓰고 이해하고 쓰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많이 알아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 답을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기존 교과서에 있는 제시된 답안지를 쓰는 것이 좀 덜 위험하죠. 그러니까 고득점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떨어질 위험은 그만큼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교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담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프라인 때 상담의 목표가 있고 상담의 목적이 있는데 다른 거냐? 물론 목표라는 말과 목적이라는 말이 조금은 국어학적으로 보면 어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목표, 목적, 기능, 이런 거, 용도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목적 또는 목표를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로 보게 되면 한 중간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간히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6번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나왔던 그런 문제의 출제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담의 목적을 논하라. 제가 거기 보면 책에 보면 여러분들 모범 답안이 있고 바로 또 그 밑에 심화 답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그 직업 상담의 9가지 일반적 목표 내지는 목적이라고 해서 심화 답안이 정답으로 많이 기재가 되고 또 점수를 줬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모범 답안 위에 있는 거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이것을 훨씬 더 채점위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의 목적 또는 목표를 논하라 이런 말을 할 때는 모범 답안 1번에서 6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특히 직업 상담의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범 답안 1번 보세요. 내담자가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담자들, 특히 이제 구직자분들이죠. 구직자분들은 그냥 온다기보다는 본인이 약간 과거에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든가 어떤 분야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든가 좀 막연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 창구에 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진로 결정을 좀 더 확고하게 해주고 그게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담의 목적이다. 훨씬 더 현실적이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게 되면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과정. 이게 청소년 상담이든 경단 여성이든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든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 어떤 인생 설계 전반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직업이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예를 들면 직업 정보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에 관한 부분을 알게 된다든가 하는 정보 제공의 목적도 직업 상담의 목적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6번도 한번 볼까요?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정진시키고 직업의식을 확립시키는 등 내담자의 성장과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어쩌면 6번이 가장 어떤 포괄적이면서도 또 핵심을 찌르는 직업 상담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의 목적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고용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게 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그 분야의 국가 자격증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그 내담자가 자기 진로 결정에 따르는 의사결정을 좀 더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직업 상담의 핵심적인 목적 내지는 목표이고요. 또 하나 그러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직업적인 성장과 또 직업적 능력을 향상하는 어떤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도 역시 직업 상담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 상담의 목표를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주저없이 모범 답안 중심으로 답안지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타 때는 이게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다음 중 직업 상담의 목적에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나오고 4번에 이런 거 있죠. 고수익의 직업을 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좀 답안지 찾기가 쉽게 돼 있는데 이렇게 2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또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쉬운 문제야 했던 것들도 2차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암기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의 방향으로 기술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얘기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제3자가 내 글을 읽어보고도 이게 직업 상담의 목적이구나 라고 이해할 만큼 설명적으로 답안지를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다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좀 풀어서 쓸 수 있는 것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저버스가 말하는 상담의 목적을 논하라. 이것도 출제 빈도로 보게 되면 조금 낮습니다만은 그러나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기저버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뵀는데 기저버스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가이저버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기저버스라고 그러지 말고 가이저버스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일반 수험서에는 대부분 다 기저버스로 되어 있고 또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시험에 나올 때 기저버스가 말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저버스로 통일하겠습니다. 나이가 꽤 많으세요. 지금 현재 한 93세 정도 되신 분이신데 아주 생존해 계십니다. 기저버스가 말하는 상담의 목적을 논하라. 굉장히 우리가 1차 때도 많이 외웠던 그런 건데요.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작업, 결함과 유능.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예언하고 발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또 처치와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티무루스라고 하는 건데요. 예언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미래적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직업 선택을 도와주는 예언을 하는 것과 또 그것이 또 잘 본인에게 맞게끔 또는 본인에게 수월하게 그러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달시키는 것까지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처치는 또 문제를 트리트먼트니까 발생된 직업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직업 상담이 한다. 이건 되는데 자극을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극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발달적 측면에서 그 사람이 이제는 직업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아직은 그에 대한 현실적인 감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자극을 주는 거죠. 자, 너는 이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자극을 하게 되고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런 정보, 이런 자격증,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지기태라고 해서 지식을 우리가 직업을 갖기 위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본인의 진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누가요? 기저버스가 말했다. 그 다음에 또 결함과 유능입니다.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고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결함은 이해를 해요. 그분의 어떤 단점, 또는 어떤 무기능, 무학력, 이런 것들이겠죠. 무경험, 무자격증,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함인데, 유능은 뭐냐면, 단순한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만, 설명하실 때는 조금 전에 앞에 말했던 그 사람의 그러한 결함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답안지 쓰실 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죠, 그죠? 그 결함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내부적인 유능성 또는 유능감,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찾아주는 것. 그러니까, 당신은 비록, 예를 들면, 무기능이고, 또 그 분야의 경험이 없지만, 이러한 무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당신만의 어떤 성실함, 책임감, 건강,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 해서 내담자에게 용기를 주는 바로 이게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결함 따로 설명하고 유능 따로 설명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을 덮을 수 있는,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결함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유능성을 찾아주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고득점이라는 거죠. 여기 맛깔스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의하면서 맛깔스럽게 설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통 1점이나 2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쓰느냐, 또 약간 이렇게 관련 지어서 설명하느냐. 그래서 이 점수들이 나중에 쌓여서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2차 답안지를 쓰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좀 보아왔던 문제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과정 외에도 제가 또 그 2차 대비를 위한 슈퍼노트라고 하는 것을 새로 또 하나 저희들이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강의할 그 기회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2차 시험에는 18, 19문제 중에서 한 3문제, 4문제 배점이 굉장히 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느닷없이 툭 튀어나와요.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그래서 제가 따로 하나 만든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그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답안지 쓰는 요령을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니까 기본적인 점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기저버스가 말한 직업 상담의 목적도 우리가 풀이를 해 봤네요. 자, 다음 장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네요. 교재 7페이지.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를 기술하라. 이 문제요. 정말 약방의 감초입니다. 빈도수를 따지면 최상위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장 넘기시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산업인력공단에서 1차와 2차를 계속 내면서 자연스럽게 그 7번에 나오는 진로 설계, 직업 선택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빠뜨리지 말고 쓰셔야 돼요. 내가 기존 알고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만 쓴다. 물론 그것도 뭐 5점 만점에 5점 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7번까지 쓰게 되면 뭐 4점, 3점밖에 안 될 점수가 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7번도 포함해서 써주시고요. 이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는 과거에는 이 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생기고 시험이 아주 오랫동안 쌓이면서 그 중간 정도에 그 전까지는 일반 상담 기본 원리가 시험에 나왔다가 이제 직업 상담의 원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뭐 비스텍의 기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나왔는데 지금은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강편으로 신뢰관계, 라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라포 관계를 형성한다. 기본 원칙 하나. 두 번째가 뭐냐?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제가 앞전에 그 직업 상담의 목적 얘기할 때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본 원리 안에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럼 세 번째,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를 해야 된다. 뭐 여러분들 1차 때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슈퍼라든가 긴즈버그라든가 또는 타이드만 오하라 뭐 이런 분들의 발달 이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한 발달적인 측면에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직업 상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다시 말해서 직업 정보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고용정보, 직업정보,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또 관련 법령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각종 심리검사지를 활용해서 공식적인 이론과 과학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윤리에 따라야겠죠. 뭐 내담자의 비밀 보장이라든가 내담자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또는 내가 상담 도중에 알게 된 내담자의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비밀에 대한 엄수
이런 것들이 상담자의 직업 윤리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진로 설계, 직업 선택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요. 뭐 여러분 이런 것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시면 더 좋죠, 그죠? 물론 뭐 외워도 되겠지만 뭐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또 발달적 이론을 기초로 해야 되며 직업 정보론 같은 것을 활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심리 검사지라든가 또는 비밀 보상이라든가 또는 직업 선택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7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암기 앤드 이해입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계속해서 기출문제 4번 직업 상담의 단계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위치가 이제 8페이지인데요. 그 기출문제 4에 나오는 직업 상담의 단계 문제는 이게 크게 나누어서 2단계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넣은 이유는 기출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풀이하려고 담아놓은 건데 과감하게 이 문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뭐 직업 상담을 뭐 꼭 단계 나눌 필요도 없고요. 또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2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3단계 나눌 수도 있고 5단계 나눌 수도 있고요. 로저스 같은 분은 무려 1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브레머 같은 학자들은 8단계 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2단계는 너무 단계가 너무 간소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초창기 때 나왔던 기출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뭐 1단계, 2단계 나누고 거기에도 보면 또 들어가면 들어가기, 내담자 정보 수집하기, 또 내담자 행동 이해하기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따지고 보면 뭐 5단계, 6단계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라고 딱 지칭을 해서 문제 내는 것보다 또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적어도 뭐 3단계 또는 한 5단계 정도를 두고서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의미에서 한 번만 살펴보고 사실은 기출문제 4번에 나오는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앞으로 좀 나오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2단계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는 내담자의 목적, 문제 확인하고 그런 문제들을 명료화시키면서 상세화시켜 나가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직업 관련 몇 기를 하고 두 번째 내부 단계, 하위 단계에 가서는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가정법 사용하기를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상담 문제를 확인해 나가는 이런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내담자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 목적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행동 취하기 또는 직업 목표 및 행동 계획 발전시키기 마지막으로 사용된 개입 여기서 말하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의 여러 가지 이제 상담 기법들이 이제 투입된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얼마만큼 상담이 효과적이었느냐 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 해서 팔로우업까지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2단계를 크게 구분하는데 지금은 이게 크게 부각성이 중요도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이해한다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정도의 그러한 내용으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출문제 5번입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직업 상담사 자격 과정에 관련해서 뭐 학교에서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일부 이제 사회인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15년간 직업 상담 분야에 1차와 2차를 통틀어서 나온 문제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출문제 5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 5번을 잘 읽어보면 이게 직업 상담이라는 게 참 쉽지 않는 일이구나.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구나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 이제 발굴이 되어서 나오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문은 자, 직업 상담은 한 사람을 하나의 직업에 연결시키는 것 이상의 많은 과제가 요구된다.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의 심리학적 상태를 밝혀야 하며 직업 선택과 상담 관계의 방향을 줄 수 있는 사회 문화적 변인들을 이해해야 하고 내담자가 삶의 다양한 역할들의 맥락에서 직업 선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상담 5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말이죠.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지문도 굉장히 길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지문이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뭐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꼭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상담 뭐 단계를 하는 것도 또 5단계로 또 딱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그죠? 그래서 이게 뭘 써라는 얘기냐?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우리가 이게 수험생에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지만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 크라이티스라는 분 아시나요? 1차 때 배웠죠. 그죠? 크라이티스.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5번의 그 지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통합이론가죠. 그죠? 직업상담 통합이론가인데 이분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였냐면, 야, 직업상담이라는 게 뭐 꼭 어떤 특정한 이론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서 완벽하게 다 설명해낸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직업상담하는 데 있어서 너의 이론이면 어떻고 나의 이론이면 어떠냐. 내담자에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좀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이론이 가장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문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분은 직업 상담을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임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직업 상담이 치료적 입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업 상담에 대한 아주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분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상담이라는 게 얼마나 전문적인 거냐 하면 단순히 한 사람한테 직업을 매칭해주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업 상담은 그 첫 번째 줄이 그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도 다뤄야 되고요, 개인적인 그 상호 또 역할 관계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이라든가 TA 이론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게시탈트 이론이라든가, 여러분 따라오시죠? 1차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직업 상담을 하려면. 그 다음 또 세 번째 줄에 보면 사회 문화적 변인들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롬볼츠나 미첼이나 게라트가 말하는 사회학습 이론이라든가 또는 브라운의 가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또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도 알아줘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직업 상담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에 끝에 보면 내담자가 삶의 다양한 역할들의 맥락에서, 또 이거 뭐냐면 슈퍼가 말하는 생의 무지개, 여러분 기억나시죠? 1차 때 제가 그림도 막 그려주고 했으면 기억나는데, 그러한 10가지의 어떤 생의 역할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맥락주의 입장에서, 구성주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직업 상담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성 요인 이론, 정신분석 이론, 또 게시탈트 이론, 사회학습 이론, 또 자기 효능감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크라이티스가 말하기를 직업 상담이 되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네가 생각하는 직업 상담 5단계를 써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또 다양스럽게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본인의 책에 그런 측면에서 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해서 5단계로 나누겠다, 이렇게 또 본인이 또 답을 또 제시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답을 찾아서 쓰라,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서에 없었던 문제였던 거라 상당히 수험생들이 많이 헤맸던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많이 노출된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재 10페이지로 갑니다. 1단계. 이 크라이티스는 1단계는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하고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딱 정하고 또 서로가 상호 존중과 더불어서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이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또한 1단계에서는 구조화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구조화도 배웠는데요. 자, 구조화라는 게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담의 목표라든가 진행 절차라든가 사용될 도구, 뭐 이런 심리검사, 척도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라든가 이 상담의 한계, 또 다루게 될 상담의 목표, 목적, 또 비밀 유지,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하는 이러한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담의 구조화를 뭐 상담의 이정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담의 끝과 시작을 정확하게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상호간에 이해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상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1단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2단계는 뭐냐? 문제를 진단하자, 측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찾아온 문제를 유형별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진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진단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진단할 때는 공식적인 이론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비공식적, 또 임상적 측정이라 그래서 내담자와가 이렇게 1대1로 혹은 또 집단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관찰적 측정도 하기도 하고, 또 본질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기도 하고,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담자의 문제를 유형화시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4가지를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크라이티스의 본인이 말한 7가지를 한다든가, 또 보딘의 또 5가지 문제 유형을 나눠본다든가, 또는 슈퍼의 3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눠본다든가,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이러한 작업을 보통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문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진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내용을 나왔는데,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제가 밑에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한 측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찾으셨나요? 10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있죠, 그죠? 그 박스 안에 립탁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립탁. 야, 요 문제도 따로 2차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립탁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진단과 관련한 이 파트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정리해고라든가 원치 않는 실직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5가지 아주 특징적인 비합리적 행동을 하더라, 또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자신의 연구물에서 밝히고 있어요, 립탁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 립탁이라는 분이 말하는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사람들의 비합리적 신념 5가지가 뭐냐, 이 문제 단계에서, 문제 진단 단계에서 따로 또 세부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립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새롭게 출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출제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립탁 한번 볼까요? 이러한 문제 진단 단계에서 특히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개의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직업을 찾기 위한 완벽한 직업 탐색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번 실직을 당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잘리지 않는 것, 절대로 비자발적 실직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고용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쪽에 내가 가야 된다, 꼭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직업 탐색 기술은 이번 한 번만 딱 사용하고 다시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한 번만이면 촉하다, 뭐 이렇게 스스로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신념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 상담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상담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잘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 내 의견보다는 상담자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신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적 전이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신념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이번 시험에 또 이번 취업에 내가 떨어지게 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양극단적 사고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 선택, 또 직업 결정, 직업 탐색을 하는 동안만큼은 직업 탐색만 해야 된다, 완전히 거기에만 몰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신념도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대부분 좀 비합리적 신념으로 이해를 해서 립탁은 이 5가지의 특징을 비자발적 실직자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2단계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3단계는 뭐냐 보면은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단계는 목표 설정. 여러분들 11페이지 그 박스 바로 밑에 있어요, 그죠?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대해서 또 그 기저보스하고 무어라는 사람이 직업 상담에 있어서 목표 설정은 적어도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여러분들 그 브라운 앤 브룩스가 말한 4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브라운 앤 브룩스가 말한 목표 설정의 특징, 또는 목표 설정에 있어서 유의사항, 또는 목표를 설정할 때,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때 유의해야 될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 설정할 때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한 목표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상담자의 기술과 부합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그게 실행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는 뭐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상담자의 기술도 그것을 구현해 줄 만한, 실현해 줄 만한 기술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3번에 보면 내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라고 보시면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꼭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재입니다. 중재, 또는 다른 말로 중재라 그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개입이라고도 합니다. 개입. 이 개입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이제 상담자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상담자의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이 상담 과정에 투영되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중재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것을 도와주느냐? 첫 번째 보면 직업 정보를 수집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보유 기술을 파악하게 하고, 또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면서 시간관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러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거 보면 세 번째, 의사결정의 촉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에드워드 더 보노의 Six Thinking Hat, 6개의 생각하는 모자 1차 때 기억나시죠? 바로 이러한 기법들은 중재 단계에서 쓰인다, 이런 뜻이에요. 중재 단계에서. 그래서 정보를 주고 또 내담자가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또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진로 설계에 조금은 촉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법들이 바로 중재 단계에서 쓰이고, 시간간의 개입이라고 해서 뭐 미래로의 초대라든가, 또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코틀의 원형검사 기억나십니까? 1차 때 우리 배웠죠, 그죠? 코틀의 원형검사, 이런 것들이 다 이 중재 단계에서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는 이제 평가입니다. 그 팔로우업인데, 주로 계획과 우리가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립한 그 목표가 있죠. 상담 목표. 그것이 얼마만큼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느냐, 또 그래서 성취한 내용은 뭐며 그 사이의 간격이 어떤가, 그러니까 평가해보는 거죠. 뭐 팔로우업을 해봄으로 해서 상담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성도 알아보는 이러한 과정이 마지막 5단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눈 크라이티스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바로 이 기출문제, 이 문제였다. 여러분 막 좀 복잡하지만 일단은 크라이티스가 말한 5단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형성과 구조화. 일단 2단계는 뭐죠? 문제의 진단. 세 번째는 뭐죠? 목표를 수립을 하고. 네 번째는요, 중재, 개입.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평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진단에서 립탁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윌리엄슨이나 크라이티스나 보딘이나 하는 또 다른 문제 유형 나누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립탁의 문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또 개입 단계에서는 바로 그 에드워드 더 보노의 Six Thinking Hat에 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직업상담 실무론 첫 시간 상담학 부분을 좀 공부했는데, 우리 1차 때는 좀 쉽게 봤던 문제들도 이걸 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제 또 허연 백지에다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깝깝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 서너 번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금방 이것도 그렇게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아마 금방 여러분들 자신감 생길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